내가 바라는 나로 살고 싶다라는 제목을 딱 보자마자 느꼈던 건 내가 바라는 나도 누군지 모르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안녕하세요. 큐레이션 서점 지금은 세상입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고민과 책을 연결해드리는 지금의 고민과 책 시간인데요. 오늘도 고민 한 가지를 먼저 보고 책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민은요, 바로 이 고민이에요. 회사가 너무 그만두고 싶어요. 더 나은 곳, 더 좋은 환경을 원하는 건 제 욕심인가요? 제가 가난하고 말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만두면 또 뭐 먹고 살죠? 라는 고민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갈림길이 나오고 그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나를 마주하게 되잖아요. 오늘은 그 선택을 하는 나는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지, 나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내가 바라는 나로 살고 싶다 라는 책이고요. 브라이언 리틀 교수님이 쓴 책이고요. 3년 연속 하버드 학생들이 뽑은 최고의 교수라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상실을 이겨내는 기술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이랑 이게 세트로 나온 거예요. 시리즈로 나온 건데 상실을 이겨내는 기술이 치유 심리학이라면 내가 바라는 나로 살고 싶다는 성격 심리학 부분에 속하는 그런 시리즈물의 책입니다. 이 책은요, 먼저 작가님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브라이언 리틀이고 성격과 동기 심리학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라고 합니다. 옥스퍼드, 칼턴, 맥길,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다고 하고요. 이분의 성격 심리학 강의는 하버드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하버드 졸업반 학생들은 그를 3년 연속 가장 좋아하는 교수로 뽑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책 읽자마자 왜 그런 줄 알 것 같았어요. 뭔가 되게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셔가지고 당연히 인기가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했습니다. 이 책을 딱 펼치면요, 어떤 글귀로 시작하냐면 이 글귀로 시작을 해요. 우리는 똑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 흐르고 변하는 것이 강의 속성이자 존재 양식이기 때문이다. 우리 또한 그렇다. 라고 해서 헤라클레이토스의 우주의 파편들이라는 책을 인용합니다. 똑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라는 이 철학자의 말은 굉장히 유명하죠. 왜 이 글로 시작을 했을까요? 여기 마지막에 우리 또한 그렇다라는 게 조금 힌트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책은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인데 이 변화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굉장히 뻔할 것 같죠, 내용이? 절대 뻔하지 않아서 저도 너무 재미있게 읽었었어요. 이 책은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정말 웃겼던 게 뭐냐면 이런 질문이 성가시다는 건 나도 잘 알고 있다. 어쩌면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다. 너무 많이 들었어, 그죠?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 질문에서 그치지 않고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이어져요. 나는 누구이고 당신이 나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됐는지 이유는 뭔가? 라고 물었는데 갑자기 뭔가 그러게?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어서 설명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마다 자신의 성격이 왜 지금처럼 형성되었는지 나름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운다. 어떤 사람의 삶과 행동 방식은 자라온 가정 환경이나 지역 특성, 태어날 무렵의 정치적 상황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이 틀림이 없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부디 생각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시길. 지금부터 성격이란 어떤 것인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볼 테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렇게만 알다 보면은 성격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뭔가 운명론처럼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제3의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과 반대로 작용하는 제3의 힘이 있다. 이 3의 힘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끌고 이것이 우리를 뒤따라온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뭐지? 좀 신선했어. 그러니까 뭔가 머리로는 알고 어디서 주워들은 지식은 있는데 이걸 딱 제대로 깔끔하게 3의 힘? 그러니까 유전적인 것과 환경적인 요인 것 말고의 요인이 무엇인가, 나를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더 재미있게 흥미롭게 시작을 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 사람들은 성격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바로 이것이 내가 50년 가까운 세월을 바쳐 연구하고 터득한 내용이다. 이 내용이 이 짧은 책에 담겨져 있어요. 또 보이시겠지만 제가 엄청 많이 적어놨죠. 주옥 같은 글들이 많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프롤로그에 또 조금 더 보면요. 자신을 바라보게 된 다음 되묻게 될 것이다.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인가? 나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내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미래를 능동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내용들이요. 조금 더 과거 지향적이었거든요. 제가 읽었던 책들도. 근데 이 책은 정말 미래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나란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이 굉장히 내면을 깊이 이렇게 성찰을 하잖아요. 그런 성찰의 내용이 아니라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리고 지금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그 행동을 하는 나를 볼 수 있게 해줘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었고 읽으면서 약간 희망차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인간의 삶의 질이나 인간의 성격을 구성하는 게 딱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생물 발생적,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과 사회 발생적, 환경적인 요인인 거죠. 제가 태어난 시대, 제가 태어난 그 가정 환경, 학교 환경, 여러 가지 환경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나라는 사람의 성격이 있다라는 것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나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근본적인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인간을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기만 하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을 토대로 하면 인간은 스스로 성취를 이루는 주체가 아니라 유전이나 환경 혹은 둘의 상호작용에 의해 움직이는 객체로 비춰질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생물학적이랑 사회 발생적인 그런 영향에 의해서 내가 성격이 결정되고 나라는 사람이 결정된다라고 하면 이게 너무 수동적인 거죠. 인간이라는 사람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성향이 있는데 이 이론만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그냥 환경에 다 받고 그렇게 그 환경에 영향을 받은 나로서만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과연 인간이 수동적인가? 라는 의문을 던져요. 이처럼 제한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견해는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자신을 설명할 때도 굉장히 제한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견해나 이러한 시선이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주체성이나 더욱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저해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하게 생물학적이랑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진다라는 걸로만 결론을 내리면 우리 또한 인간 자체를, 나라는 사람 자체를 굉장히 과소평가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제3의 본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개인에게 고유하고 자신만의 특별한 그런 제3의 본성이 있다라고 해요. 제3의 본성이 자신에게만 특별히 있고 개인에게 고유한 특성이다 라고 해서 특수 발생적 자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물학적과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특수 발생적으로 나오는 자아를 통해서 삶의 질을 만들어가고 좋은 삶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흐름으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특수 발생적 자아가 제3의 본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제3의 본성이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비교적 변하지 않고 타고난 고정 특성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환경적인 요인과 생물학적인 요인은 당신이 가는 길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당신이 속한 사회, 문화, 환경에 따라 어떤 길은 열리고 또 어떤 길은 막힐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허용되는 것들이 있고 그게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만 생각하면은 환경에 따라서 나의 길이 열리고 막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당신이 길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즉 당신이 당신의 프로젝트를 정의하고 묘사하고 판단하는 방식에 따라 삶의 행로는 또 바뀔 것이다. 이게 무엇이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특수 발생적 자아라는 것인데 환경적으로 내 길을 막는 것이 있지만 이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 이 길을 해석하고 이 방향을 틀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내 행로는 분명히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을 계속 걸을지 되돌아갈지 아니면 무언가에 부딪혀 좌절하고 포기할지 결정하며 당신은 당신의 여정을 만들어 나간다.
이것이 곧 당신이 당신의 퍼스널 프로젝트를 정의하고 묘사하고 판단하는 방식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퍼스널 프로젝트예요. 각자마다 저도 있겠지만 지금 이걸 보시는 세상님들 모두가 자신만의 살아가는 뭔가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환경적인 요인과 생물학적인 요인이 아니라 특수 발생적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나만의 퍼스널 프로젝트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막 이 지금의 세상이라는 것들을 만들면서 이제야 이 삶에 적응을 해서 아침에 루틴들을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조금 더 건강한 음식을 먹자, 아니면은 이러한 행동으로 하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전체 길게 봤을 때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도 있을 거고 저도 있을 거고 각자만의 퍼스널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참 기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잖아요. 나의 성향, MBTI 같은 경우에도 나의 성향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질만 살필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된대요. 그러면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폭넓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행동이지 기질이 아니다. 기질일 수가 있는데 기질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저도 이번에 명상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말은 아무런 노력이 없어요. 말보다 상대방을 보려면 행동을 봐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맨날 하는 말 있거든요. 나 이제 술 2번 다시 안 먹을 거예요. 제가 맨날 선생님한테 저 이제 술 끊을 거예요 라고 하면 이제 다 무시를 해요. 듣지도 않아 제 말을. 그런 것처럼 말은 내뱉을 수 있고 기질도 이런 기질이다 라고 포함시킬 수가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이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 행동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 행동이 각자만의 살아가는 퍼스널 프로젝트고 그 행동이 나라는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고 그리고 지금의 나를 만든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나라는 사람의 퍼스널 프로젝트는 무엇이었을까? 제가 무의식적으로 이걸 읽고 나서 인지를 한 거지 무의식적으로 내가 만들어갔던 프로젝트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을 알았으니까 내 프로젝트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더 좋게 이끌어 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조금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바라는 나로 살고 싶다라는 제목을 딱 보자마자 느꼈던 건 내가 바라는 나도 누군지 모르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내가 바라는 나를 아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이 책을 보면서 나라는 사람의 성격이 이러한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인지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무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제 의식적인 행동이 되겠죠. 의식적인 행동이 되면 그 행동들을 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인생에 여러 가지 갈림길이 생기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조금 지혜롭게 현명하게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너무 그만두고 싶다, 더 나은 곳을 찾고 싶다라는 것들은 자기의 뭔가 어떤 욕망이겠죠. 그 욕망을 조금 더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선택하기 전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고 내가 스스로 나도 모르게 했던 퍼스널 프로젝트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맞는지 이 고민이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는 게 맞는지 더 나은 곳을 찾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더 삶을 꾸리는 게 맞는지를 한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퍼스널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